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저께 일단 중타반 핵폐기 관련주 하나 편입했는데 성공적이네요. 아주 그냥 보유하세요. 자, 잠시 오전에 종목들 흐름 좀 보겠습니다. 자, 전에 편입한 단타 종목 야스 움직입니다. 야스 움직입니다. 자, 날 차익 관점으로 이제 보셔야 될 거고요. 플러스 출발을 세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차고 나갈 수 있어 보입니다. 호가창도 26,500원짜리에 뭐 붉게 걸려 있는 거 보니까 그 자리까지 한번 쳐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목표가 넘어갔어요 지금. 자, 야스 좋았고요. 호가창이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 호가창 멀티 호가. 오케이. 웹사이트에서 고수의 추천 주식 검색하고 들어오신 다음에 채팅방 누르시면 나옵니다. 방송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뭐 설치 안 해도 됩니다. 플래시 안 돼 있으면 플래시 설치하시고, 설치하는 방법 다 나와 있어요. 어저께 핵폐기 관련주 편입하신 분들 오늘 오전에 지금 급등인데, 뭐 단타로 접근했으면 그냥 팔아치우는 게 낫죠. 뭐 사자마자 한 15%, 10%, 15% 이렇게 나버리니까. 근데 그냥 가져가세요. 어차피 뭐 북핵 이슈야 앞으로 계속 있는 거고 하니까. 다음 타,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타겟은 핵폐기거든요. 폼페이오 방북 관련해서 이제 핵폐기 리스트를 주고받고 할 때 관련 수혜주들 뭐가 가장 셀 거냐. 어저께만 편입하시는 종목들이 제일 셀 겁니다. 지금 밤마다 조금씩 다른 종목들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좋아요. 그냥 유지하시고, 단타를 뭐 주고받고는 우리 회원들 자유고. 특수건설은 저희가 팔았잖아요. 어저께 이거 팔았어요. 유증 발표 나왔잖아. 어저께 올라왔을 때 마이너스 5%권에서 전량 다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이거는 유증은 굳이 우리가 대북주 많은데 유증 발표를 한 종목을 가져갈 수 있나요? 이건 유증을 예상할 수는 없잖아. 그죠? 얘네들이 이제 아마 대북주들이 많이 이용해 먹을 거예요. 회사 오너들이. 이번에 사람들이 대북주 하니까 막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유증 같은 거를 하기 쉽죠. 기업 내용이 약간 부실한 애들은 그런 짓들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고 매매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발표가 나왔다, 뭐 팔아야지. 유증 받게 생겼습니까? 종목도 많은데. 그것도 유증 양도 뭐 조금 하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5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파는 거야. 근데 뭐 고민할 거 없어. 종목도 많아 죽겠는데 굳이. 핵폐기 관련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뭐뭐 있습니까? 오르비텍, 오르비텍, 그 다음에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텍인가요? 파워텍, 이런 애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죠. 오르비텍에 한번 집중을 해봤고, 우리는 회원님도 그 대북주 안 죽죠?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대북주 죽나요? 대북주가 죽나요, 님들? 대북주 죽어 안 죽어? 다른 거 다 죽어 나갈 때 대북주는 설사 물렸어도 회복이 들어오잖아. 빅쇼 얘기해드렸죠? 빅쇼 말씀드리고 나서 빅쇼 얘기 나온 거 아세요? 마치 문스탁이 예언한 것처럼 제가 얘기하고 나서 그날 밤에 발표하더만. 그죠? 자신감들을 가지세요, 님들.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래. 변동성, 변수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그런 변수들 안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뚝심 있게 돌파를 하느냐,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뭐 전혀 개념 없이 그냥 보유 홀딩, 바이앤 홀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개념 없이 바이앤 홀딩 하면 그 노인정 주식 하는 거고, 스토리 읽고 내용을 확신한다면 밀고 가는 힘도 필요합니다. 그 올해 뭐 되는 종목들 별로 없다 그랬잖아. 뭐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약바이오가 됩니까? 아니면 뭐가 돼? 없어요. 올해 대북주 아니면 없다 그랬잖아.
주가가 그냥 죽겠습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간다고 치자고 했잖아. 그죠? 다음 주에 평양을 간다. 어떤 주식이 움직이겠느냐? 대북주라고, 형들. 이제 폼페이오가 북한을 만약에 간다.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북핵 폐기로 엮였던 종목들, 뭐 우리기술 같은 애들, 오르비텍 이런 종목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철도주들은 너무 많이 또 올랐잖아. 그죠? 철도주는 또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고. 근데 철도주 내에서도 뭐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여럿 있죠. 아직 뭐 시세가 막 크게 안 났던 종목들 같은 경우 다시 또 차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시멘트라든지 레미콘 관련주들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많고요. 일단 자신감들 갖고 매매하셔요. 스토리만 잘 읽고 가세요. 자, 우리가 전일 편입하고 넘어왔던 종목들은 일단 오전장 야스 하나 마무리 깔끔하게 됐고요. 그죠? 야스 오전장에 빠르게 차익 실현됐고, 낙폭과대주 편입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대기하시고, 시세는 여전히 나올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여전히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고, 오늘 삼화전자가 거래 재개됐죠. 하한가 가네. 삼화전자 관리 종목 편입되고 하한가 가는 모습인데, 이제 재료가 다 노출됐기 때문에 삼화콘덴서 같은 종목도 그렇게 한번 차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죠. 주말이 지나고 이제 시간이 조금씩 가면 갈수록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은 조금씩이지만 속도감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세가 난 종목이 있고 아직 시세가 나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난 종목을 따라갈 순 없다. 나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뭐 내용 멀쩡하고 그런 종목들은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조만간에 또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마콘덴서도 올라오고 있네요. 사마콘덴서는 사실 어제 여기서부터 매수 추천을 해드리려고 문자 써놓고 있다가 조금만 더 보고 하자 하다가 여기서 좀 사야겠다 좀 더 보고 하다가 여기서 놓쳤다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안되겠다 사야겠다고 따라간 거야. 그렇게 따라간 겁니다. 이거 아침부터 계속 추천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문자 써놓고 있다가 또 취소했다가 써놓고 취소 써놓고 취소.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그냥 가겄다 해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자, 어제 편입했던 종목들도 조금씩 머리를 들죠. 근데 최근에 지수가 좀 급락을 하는 바람에 힘들 좀 피치 못하게 몇몇 종목들 단타 종목 들어갔던 애들은 손절매도 좀 했어요. 근데 손절매를 안 할 수 없다. 힘들 어쩔 수 없어. 시장이 막 저점을 깨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냥 똥배짱을 부리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형님들한테 시장의 변수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중기로 가져가는 종목들이 아니고 단기로 매매하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걸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비중도 많이 실어 놓고 오랫동안 좀 잘 구워 삶아 가지고 큰 수익을 내자 이런 개념이 종목들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은 대응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날린 종목들이 있는데 뭐 아쉬워하지 마시고 주식이 또 일부니까 또 그런 것들은 또 빠르게 또 이런저런 종목들로 돈 벌어가지고 많이 하면 됩니다. 손절매 못하면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힘들 주식으로 돈을 못 법니다. 손절매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어제 특수건설 안 팔았어 봐. 어제 특수건설을 바로 안 날렸어 봐. 우리가 뭐 한 달을 보여야든 두 달을 보여야든 악재가 나왔거나 뭐 변수가 발동되면은 액션을 빠르게 취해줘야 돼요. 그런 어떤 치명적인 이슈에선. 지수는 어저께 신저가를 살짝 갱신했다가 빠르게 돌려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형님들한테 칼럼 올려드린 거 다 보셨습니까? 칼럼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서 크게 틀리는 거가 있던가요, 형님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크게 틀리는 게 있습니까? 자, 조금 뭐 이제 종목들 소강 상태니까 잠깐 시장 체크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중국 변수, 그죠? 이날 급락 나온 거 뭐예요? 이날 한 이틀, 3일 연속 이렇게 지금 급락 나온 이유 뭡니까? 3일 연속 급락 나온 거 뭐 있어요? 터키 악재죠, 힘들. 터키발 악재가 갑자기 발생을 했습니다.
그 터키발 악재가 이 이전까지 있던가요, 없던가요? 이 이전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앞과 요 뒤로 나눈다면 요 이전까지 있었어요? 이 이전까지 없었죠. 없었던 게 새로운 게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가 한번 순간적으로 변동성을 걸었습니다. 자, 제가 힘들한데 저번에 칼럼 하나 적어도 칼럼 하나 좀 체크 좀 합시다. 제가 지난번에 칼럼을 칼럼에서 보시면은 뭐 쭉 해서 중국도 뭐 문제 안 될 거고 뭐 쭉 쓰면서 이제 터키발 금융위기라고 해서 하나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터키발 금융위기. 일단 제목이 자극적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 시장의 악재라고 한다면 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정도가 우리 시장을 압박했던 이유였다고 한다면은 이게 하나가 더 생긴 거야. 근데 결론을 먼저 해드렸죠. 뭐라 했으면 해프닝이라고. 하지만 언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증권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죠. 터키가 무슨 뭐 아시아 신흥국의 위기를 갖고 올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해프닝이다. 왜 해프닝인지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서 이제 리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리라가 뭐 환율이 40%가 급등했습니다. 이게 급등했던 이유가 뭐예요? 트위터 때문에 급등을 한 거야, 힘들. 트위터 한 줄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힘들, 어떤 환율 시스템이 트위터 한 줄로 40% 폭락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힘들? 말이 돼요? 힘들은 잘 모르겠지.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어떤 한 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트위터 한 줄로 인해서 40%까지 폭락을 한다? 웃긴 얘기죠. 왜 뭐라 했어요? 이게 지금 일주일 사이에 5리라에 7리라까지 뛰었는데 패닉은 그 순간은 상황 판단이 안 되지만 정신을 차릴 때쯤이면 항상 어느 정도 제자리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터키발 악재가 약간 수면 아래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리라와 한번 차트를 제가 체크를 같이 합시다. 자, 리라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봉으로 보시면은 자, 요때였는데 요때 이제 거의 7까지 갔어요. 그죠? 1달러당 7리라까지 가서 7.13리라까지 갔다가 7.24리라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5.8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40몇 프로 급등했다가 일주일 사이에 어느 정도 지금 어떻게 되고 제자리를 빠르게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이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면 환율이 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겠지. 근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일반적인 상식상 뭐 많은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공포를 자극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해임들은 제가 얘기를 하잖아.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휘둘리는 순간 그냥 뭐 매매 거꾸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러고 나서 또 둘이 치고받고 티격티격 하면은 또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올라오더라도 또 다시 내려와. 이제 급한 건 끝난 거야. 한번 큰 파동은 끝난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터키발 악재로 빠졌던 거 다시 회복 들어와야죠. 힘들. 아니 터키 증시 차트 좀 보자. 터키 증시 차트 좀 체크 좀 합시다. 터키 증시가 이제 보면은 지금 이틀 연속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빠졌던 거를 보면은 우리가 급락했던 때는 이때입니다, 힘들. 그날 3%가 급락했다가 회복 들어왔었는데 우리는 코스닥이 4% 빠졌거든요. 아니 터키도 그날 4%가 안 빠졌는데 왜 우리가 4%를 빠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과락했다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도 과락했다. 물론 터키발 이슈가 아직까지 뭐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둘이 계속 치고받고 하고 있으니까 좀 얘기는 뭐 잔잔하게 시끄러운 얘기들은 들릴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그럴 일은 없다. 그냥 해프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뭐 새로운 악재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한 번씩 이렇게 더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게 주식입니다. 위험자산이고, 뭔가 돌발 변수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수가 없다면 증시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쉽겠죠. 하지만 변수가 발동됐을 때는 그 변수에 의해서 증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가 어떤 내용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는 그 지금 발생한 요 악재, 요 지수하라고 유도했던 악재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회복이 들어야 돼. 이 내용은 어느 정도 회복이 들어야 됩니다. 자, 가장 큰 악재는 결국에는 지금 뭐냐면 요거는 이제 작은 악재고 큰 악재가 중국발 악재 아닙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인데 지금 뭐 어제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또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협상이 곧 진행이 된다고 하죠. 제가 예전에 그 PPT 자료로 형님들께 이제 시장이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8월 초에 한번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지수 하락이 마무리 국면에 있고 북한 이슈가 이제 기대감이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죠?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근데 이제 쭉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런 얘기들도 뭐 마케팅 관련된 얘기도 이미 지난번부터 설명드렸던 거고, 위안화 약세에도 자본 유출 거의 없고, 그래서 뭘 보라 그랬냐면은 미국의 2천억 불 추가 관세 시행 이전의 행보를 주목하자 말씀을 드렸죠. 9월 달이거든요. 9월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잘 보자는 거예요. 그죠? 뭐 갑자기 이러다가 9월 전후에 가지고 중국발 문제가 해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2천억 불 시행을 했다가 또 다시 취소할 수 있거든요. 통상 무역 전쟁을 왜 각 나라마다 이렇게 핸들링을 그동안 해오고 있냐면, 했다가도 취소할 수가 있거든. 전쟁을 일으켰다가도 갑자기 일주일 뒤에 그래 우리 화해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면 또 없던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맨날 쓰는 거야.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는 거거든요. 미국 특히나. 무력 전쟁은 이미 시작을 해버리면, 얘를 중국이 패권 때문에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력 카드를 들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누가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통상은 싸우다가 누가 하나가 미안해, 그만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되면은 그래 우리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자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결국엔 해결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것도 이제 포인트를 굳이 찾자면은 8월 말 9월 달에 이것도 2천억 불 추가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그 전에 좀 수면 아래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리기를 결국엔 해결된다고 했고, 쇼는 곧 끝난다고 그랬죠.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곧 끝난다. 선거 전에 있는 마케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시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던 거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북한 이슈도, 그죠?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를 메인 이벤트를 위한 빅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지속해서 드려오고 있고, 그러면서 9월 남북 정상회담 또는 북미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자.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쇼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설명들을 계속 드려왔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 나서 진행된 거죠. 그죠?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남북경협주도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좋죠. 자, 이런 설명들을 그동안 제가 드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은 물론 지수가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8월 달인데 8개월 동안 빠지기만 했어요. 올라온 게 뭐 기술적 반등론 들어오고 하락하고 하면서 계속 빠지기만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시장이 드물어요. 제가 지난번 그 칼럼을 통해서 올해 얼마나 안 좋은 시장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3% 이상 빠진 횟수가 8회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수의 조정은 무조건 있어요. 없는 해는 없어요. 2%가 빠진, 3%가 빠진 조정을 받는 코스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근데 올해 유독 많이 들어왔다 이거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시기와 비교해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시기가 아마 2008년도 금융위기 벌어졌을 때, 주가 급락할 때죠. 21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빠질 때 반토막 더 났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래 2011년도에 남유럽 위기 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남유럽 위기 와서 완전히 뭐 유럽 증시들 폭락하고 그거 미치는 영향이 우리한테 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우리 증시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잘 생각해보면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전 세계가 다 빠진 날. 전 세계 증시 다 폭락입니다. 그 다음에 남유럽 위기 터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 다 폭락했어요. 미 증시를 비롯해서 뭐 한국, 뭐 일본, 뭐 중국,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폭락했다고. 자, 이번 위기는요, 물론 유럽 증시도 영향을 받았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미 증시 완전 멀쩡하죠. 완전 멀쩡하고, 근데 일본 증시 그렇게 안 빠졌어요. 최근에 터키발 때문에 유럽 증시가 빠진 거지, 이번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유럽이 급락했다? 아니에요, 형님들.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리 증시가 유독 많이 빠진 거지. 우리 증시나 중국 증시, 이 두 증시가 폭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좀 타겟팅돼서 몇몇 국가들의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저는 올해 상반기에서 지금 8월 달까지도 지금 안 좋잖아요. 이제 남은 하반기에 분명히 이거
반전 나옵니다, 힘들. 정말 좋은 기회들 나올 거고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안 좋았던 것만큼 좋은 시기가 찾아오게 되면 반대급부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다음 뭐 9월달, 10월달부터 막 급등이 나온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매매가 좀 쉬워지고 편해지고 하면서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예요. 분위기 조성된 다음에 급등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06년도 연말에 최순실 사태 터지고 나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 쇼가 나오고 힘들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제 완만하게 회복하는 분위기로 조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막 급등하는 건 아니야. 완만하게 회복하는 그림 나오지.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고 나서 한번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이런 그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완만하게 회복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내년도 가면서 터지겠지.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 인식을 가지고 임하시면은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일 안 좋을 때 지금 4개월 연속 빠졌어요. 코스피가. 님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코스피가 4개월 연속 빠졌던 적은 없다고. 거의 없다고. 그런 식입니다. 그렇잖아요. 4개월 차잖아 지금. 8월도 이제 중순 넘어갔으니까 이제 좀 지나면은 끝나겠네. 4개월 빠졌던데 여기 한번 있습니다. 여기에 4개월. 보통 조정은 3개월이에요. 2개월, 3개월이면 조정 끝나. 근데 4개월까지 가니까 지금 너무 힘든 거야. 4개월 빠졌던 적 여기 있죠. 여기 5개월 빠졌어요. 금융위기 났을 때 2008년도에 이렇게 빠진 적 IMF 때 한번 온 적이 있죠. 98 IMF 때 이렇게 빠진 적이 있고 4개월, 뭐 5개월 이렇게 빠졌던 적 이때 있잖아. 이렇게 한번 와르르 깨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 IMF 왔을 때도요, 힘들 반등은 있었어. 근데 지금 반등도 없잖아, 시장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주식을 포기하냐면 여기서 포기합니다. 공포의 극점, 막 그 뭐 터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떠들고 막 미국, 중국 얘기 나오고, 아우 징그럽다 진짜. 그러면서 이제 보통 주식을 던져버리거나 끝내버리거나 그런 분들이 많죠. 거꾸로 하는 거야. 물론 이걸 피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요거 피했으면 얼마나 좋냐. 전문가면 여기 피해가지고 여기서 주식을 샀어야지. 여기서 팔고. 이렇게 안 좋을 거를 왜 예상을 못했냐. 예상 못합니다, 힘들. 물론 안 좋을 거가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뭐 4개월, 5개월짜리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왜? 지금의 변수는 정치적인 변수였거든. 정치적인 코멘트, 정치적인 어떤 뭐 이야기, 몇 마디, 트위터, 막 이런 걸로 벌어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들이 예측하고 하는 그런 금융학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 이것도 주식의 일부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할 거다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올해 뭐 3월달,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겠지. 뭐 이거 못 피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맥은 짚고 있어야 되는 거야. 시장의 맥 뭡니까? 아, 지금 시장이 이런 분위기라면 어떤 섹터는 버틸 수 있겠다. 어떤 섹터는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거 정도까지는 그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종목들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약바이오를 버틴다? 아니라고 했잖아. 그런 섹터는 버티시면 안 된다고 했죠. 단기는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리바운드 나오면 팔아야 된다고 했죠. 리바운드 나오면 팔아야 된다. 그렇다고 계속 빠지지 않을 거다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애들 계속 빠지지 않을 거다. 이게 막상 빠지면 이런 종목들이 막상 빠지기 시작하면은 자, 이때 당시도 이제 보시면은 힘들이 잘 이제 또 지나가나 하면 기억이 안 나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시점은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왜? 이놈이 시장에 주도주거든. 얘가 빠지면 코스닥 작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3일 막 급락을 할 때 굉장히 여기 손절매 했다는 그때 당시에 어떤 저는 팔았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은 늦었는데요. 기다리셔야 되는데 왜 파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얘가 반등이 나온다. 그죠? 반등이 나올 거다 해서 저희는 레버리지를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코스닥 레버리지 매수해서 수익 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 또 빠진다고 그랬잖아. 그죠? 또 빠진다. 그죠? 또 빠진다. 그러니까 또 빠지니까 또 리바운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락이 여기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고. 주도주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하향을 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때 참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또 들으시면 아 맞아 저 때 문스탁이 저렇게 얘기했었지.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저쪽에 뭐 무슨 어디 무슨 TV 뭐 해가지고 있는 전문가들하고 비교를 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수준이 좀 다릅니다, 님들. 그건 아셔야 돼. 제가 지금 무슨 뭐 월급쟁이 전문가 아니잖아요, 님들. 저는 일을 안 해도 그만인 사람이에요. 그거는 우리 형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 이 일을 업으로 삼고 재밌게 지금 하는 건데 우리 형님들이 잘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해야지 그냥 저냥 일반 저기 TV에 나오는 전문가들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것만 형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뭐 분위기는 뭐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괜찮고 괜찮고요. 어저께 편입했던 종목들 이거 사막 콘덴서 조금 눌리는데 괜찮고 자 봅시다. 사막 콘덴서는 저희가 어저께 편입한 공식 추천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권 이하 정도가 매수자리인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건 물량 많은 종목이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뭐 공식 리딩을 해드리지 못해요. 문자를 보내드리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님들이 보시고 각자 대응들을 하시고 VIP님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책임지고 하지만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 우리 기술이가 역전하네. 어허, 우리 기술이가 역전을 해버리네. 대북주들은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됐고 이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강 상태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고 오늘 이제 저기 핵폐기 관련주 움직이는 것은 이제 다음 타겟, 다음 타자 재료가 과연 이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뭘 것이냐 아마 그런 이슈가 되는 거죠. 폼페이오가 방북이 아니겠는가. 방북을 한다면 지난번에 이런 설명 드렸을 거예요. 과연 이제 폼페이오가 북한을 또 가면 빈손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이런 게 뭐냐면 이런 게 어떤 뭘 열심히 분석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님들. 주식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서 분석하는 기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직관적 분석력이에요. 직관적 분석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 직관적 분석력에 내가 직관적 분석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사고를 계속 연습해야 돼. 뭐 TV에서 뭐가 나오더라도 그걸 주식하고 연결을 줘야 됩니다. 그런 습관이 되다 보면은 좀 더 직관적 분석력이 좋아지거든요. 이거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집니다. 이거는 어릴 때는 저는 없었던 거죠. 나이를 이제 점점점 먹다 보니까 직관적 분석력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직관적 분석 즉 무슨 말이냐면 폼페이오가 이번에 넘어가서 과연 빈손으로 넘어올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적 공세를 엄청 받을 텐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간다면 무슨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리스트를 받겠다는 거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확률적으로. 주식은 확률이니까. 그러면 관련주 뭐가 있을까? 비핵화 리스트를 받는다면 핵폐기 관련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다음 타겟.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직관적 분석을 하는 거나 생각을 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힘들. 그러니까 우리 힘들은 그냥 일반적인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제대로 좀 배우세요. 지금 네이버 카페에서 우리 힘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제 질문들을 올리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그런 컨셉으로 어제부터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좀 궁금한 게 있거나 모르는 게 있거나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은 잘 활용하시고 도움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랑 조금 소통 창구들이 좀 생겼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들려가지고 제가 이번에 한 카페를 한 7년 만에 들어가 봤더니
아, 제가 그래도 10년 전에 엄청 아꼈던 카페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었던 카페고 한데 그때는 정말 활발했던 카페가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냐면 저는 활동을 한쪽 다른 쪽에서 하다 보니까 카페는 안 들어갔어요. 대신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아이디 줘서 제가 올리는 칼럼이라든지 이런 것들 올려줘라. 그렇게만 이제 했었는데 완전히 카페가 이제 주인이 없다 보니까 죽어 있더라고. 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재밌는 일들을 진행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 주식을 좀 배우고 싶거나 좀 근데 배운다고 해서 제가 그냥 막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뭐 다 떠가지고 입에까지 안 넣어드립니다. 그냥 밥상 정도는 제가 차려드릴 테니까 떠먹는 건 우리 해임들이 본인이 또 그렇게 해야 또 실력도 늘고 하는 거예요. 대북주들은 아마 오전장에 이렇게 소화하면은 다시 오후장에 왜냐면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 또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흐름에서는 금요일날 대북주를 사고 넘어가야 됩니다. 힘들. 뭔가 분위기가 긍정적인 것 같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금요일날 사고 넘어가야 좋은 거고요. 안 좋은 것 같다면 팔고 넘어가는 게 좋고, 그죠? 근데 지금은 안 좋다기보다는 좀 분위기가 좋은 전반적으로 좋은 그림이잖아요. 그러면은 금요일자에서 주식을 사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주말에 또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광복절날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가에 막 에코마이스터라든지 조비라든지 이런 것들 사고 넘어왔었거든요. 그럼 이제 광복절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잘 팔고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주말 휴일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으면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아시고 자 지금이 이제 9시 50분인데요. 약간 소강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빠졌다 반등 나오니까 최근에 급락한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급락했잖아요. 들이 뭐 시장 전반의 종목들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가를 가는 종목이 이렇게 많이 또 보는 케이스는 드문데 최근 며칠 동안 하한가 가는 종목들을 많이 봤어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실적 발표랑 엮여 있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급락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낙폭과대주 위주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잘 나가던 종목들은 오늘자에서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네, 이상 있는 흐름이 아니고 정상적인 그림이다. 그리고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좀 더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어저께 잘 갔던 종목들이 좀 오늘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도 예상을 하고 계시면 되겠다. 일단 마이크 내려놓도록 하고요. 시장이 뭐 분위기는 현재 좋으니까 일단 이따가 중국 증시까지 좀 확인하고 오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대기 좀 합시다. 자, 11시가 좀 넘었습니다. 방송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하면은 시장의 흐름은 이상 없다. 그동안에 여러 악재들이 있었지만 그 악재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된 내용이고 회복 국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시장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대북주다 말씀을 드렸고 대북주도 오늘 흐름이 무지하게 괜찮습니다. 그동안에 못 움직였던 종목들도 하나 둘 머리를 좀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셨던 분들 그리고 저희 VIP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족스러운 흐름으로 진입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이제 뭐 최근에 좀 편입했던 종목들도 흐름들이 양호하고 우리가 갖고 왔던 조금 끌고 왔던 몇몇 대북주들도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장밋빛 흐름이 연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뭐 고생들 조금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최근에 가입하셔서 바로 좋은 결과가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VIPMD 전체로 봤을 때는 모두 다 최근 시장이 이렇게 빠졌지만 시장이 몇 개월 동안 이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아직 시장의 회복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죠? 기껏해야 발톱만큼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종목들에서 움직임은 가파르다는 거지.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우리는 거의 다 회복이 들어오고 수익 전환이 되고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시장 반겨 구간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갔겠죠. 지수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네, 우리 힘들은 잘 이겨주셨고 이제 조금 좋은 결과로 좀 만회하면서 복수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는 흐름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오전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어저께 편입하고 넘어왔던 종목들, 단기 종목들 몇 종목들은 장중에 좀 더 튀어나오면은 잘 차익하시고요. 지금 머리 그나마 좀 들어있는 게 HLB 같은 애들, HLB 생명과학 같은 애들 어제 편입하고 넘어와서 오늘 좀 시세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조금 더 차고 나오면은 이제 수익 전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종목들은 대기. 대동스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조금씩 올라오네.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고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조금 차고 나오면 차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뭡니까? 사막 콘덴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눌리고 있는데 이상 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처음 머리 드러낸 거고 눌렸다가 소화했다가 끌고 나오는 그런 형태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아까 오전에 하실 분들은 해보라고 했으니까 하신 분들은 손절가 타이트하게 뭐 이 하단권 잡아 놓으시고 손절가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대응하세요. 눌리면 매수하시고 올라오면은 차익하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전은 여기까지 합시다. 저는 오후장에 다시 VIP님들 곁으로 오겠습니다. 아무튼 좋네요. 성신양이 같은 애들 좋죠. 시멘트 흐름들 나온다고 했어요. 이것도 제가 은근히 다 말씀드렸던 거고 시멘트 흐름들 지금 벌써 7,500원대에서 8,000원대에서 12,000원 향해서 갑니다. 이거 어디서 끝날까요? 10% 20% 싸움으로 끝날까요? 저점 대비 10% 20% 올라오면 끝날까요? 아니겠지요. 하여튼 기대를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